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첫 번째 영상입니다.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지금 창문 앞에 서 있습니다. 창문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지금 마스터룸인데 이 마스터룸의 하자를, 창문의 하자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 하자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창문이 1번 창이 하나가 열려 있는데 닫으면 네,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죠. 제가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밑으로 힘을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창문의 무게만으로 이렇게 창틀에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찌그덕거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뭐 힘을 더 주진 않겠지만 만약에 힘을 더 줘서 창문을 일부러 이렇게 누르면서 연다면은 소리가 좀 더 많이 나겠죠. 네. 지금 이제 뭐 다른 창문을 열고 닫았을 때는 뭐 이런 소리가 안 나는데 지금 요 1번 창, 제가 서 있는 창 기준으로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공사를 할 때, 제일 가까운 기준 안에서부터 1번 창, 2번 창, 3번 창, 4번 창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1번 창이 왜 이런 찌글덕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이제 창문에 뭐 그 외에도 지금 요 저희 집에 시공된 이 창호에 좀 하자가 다른 것들도 좀 몇 개가 있어서 좀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창호를 설치할 때 현장에서 이렇게 창틀이 내면이 있으면은 이 내면에다가 브라켓을 설치해서 고정을 합니다. 고정을 하는데 보통 힘을 많이 받는 구간에 브라켓을 설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하부에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구간이 여기 이렇게 레이저로 지금 쏘고 있는데 이 2번 창과 1번 창, 1, 2번 창이 만나는 이 구간에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받는다. 이거는 이 자리는 열었을 때도 그렇고 닫았을 때도 그렇고 좀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이곳에 아마 가장 강한 브라켓이 보통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1번 창을 받치는 자리 그리고 이 2번 창을 받치는 이쪽 좌우에도 이제 힘을 받는 자리에 균등하게 좀 브라켓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 좌우를 봤을 때 좌우에도 이제 브라켓이 설치가 되고 상부에도 설치가 됩니다. 근데 지금 제가 1번 창을 이렇게 열었을 때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이 1번 창 쪽에 브라켓이 좀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. 힘이 약하고 브라켓도 좀 제대로 못 받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브라켓뿐만 아니라 이 창틀도 이 외부 쪽에 힘을 좀 제대로 창틀 자체가 좀 잘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렇게 창틀이 좀 상당히 이게 두껍게 있는데 이게 뭐 상당히 두껍고 거의 뭐 한 30cm 가까이 되는데 제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되거든요. 20cm 좀 넘고 이게 한 25cm, 30cm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브라켓이 기역자로 생겨서 이제 이 창틀을 받치고 있는데 이 끝까지 오진 못합니다. 그래서 브라켓에 대한 구조 설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 창틀에 대한 구조 설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창틀이 이게 겉에서 봤을 땐 그냥 플라스틱이지만 이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이 안에 뭐 철심도 들어있고 철판 같은 것도 들어있어서 이 창문의 하중을 받치도록 되어 있거든요. 이게 현장에서 이 창짝이나 이게 유리와 창짝을 좀 한번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4개나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창틀 자체에도 이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1번 창을 받치는 이쪽 이 외부 쪽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고 설명해야겠네요. 이 내부 쪽에도 그런 좀 하중을 받칠 수 있도록 충분한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좀 안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렇게 좀 문을 다 열고 이쪽 끝에서부터 한번 눌러보면은 네, 이쪽 최외부 오른쪽 이쪽 부분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. 네, 여기는 이제 이쪽 우측에도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창틀 자체에서도 이 조인트 부분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도 보강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소리가 안 나지만 이쪽에 살짝만 이렇게 눌러봐도 소리가 나고 이 1번 창 기준으로 1번 창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네, 1번 창에 좀 고음의 소리가 나면서
소리도 좀 볼륨 자체도 크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가운데 부분이 제일 크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또 이 4분의 1 정도 되는 부분, 이 부분이 한 중간 정도 되고, 이쪽 끝 부분은 안 나고, 그리고 이 창문의 이쪽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가장 강한 브라켓이 이쪽에 설치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, 이쪽은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네, 근데 여기서 좀만 벗어나도 네, 이렇게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, 네, 있습니다. 이게 뭐 그냥 좀 창문 열고 닫을 때 찌그덕거리고 끝 아니냐, 이게 뭐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렇게 창틀이 처지다 보면은 단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 아무래도 이 창틀을 이제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 창틀을 껴 넣은 다음에 창문을 설치하기 전에 이 창틀이 처음 먼저 설치가 됩니다. 그러면 이 하부에는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춤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창틀에 힘을 받지 않는 이 좌우와 상부, 여기는 이제 우레탄 폼 사춤을 합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양생이 되고 하면은 이제 코킹이라고 하죠. 실리콘을 싸서 이제 내외부에 이제 코킹을 하면,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는 이제 단열재도 붙이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석고를 댄 다음에 이렇게 도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데, 아무래도 이렇게 좀 창틀 자체가 열고 닫을 때마다 흔들리면은 밑에 콘크리트와 이 창틀의 사이에 이제 사춤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실리콘이나 이런 부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좀 뭐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조 계산이 하중을 좀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좀 문제고,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 아파트는 800세대입니다. 800세대인데 이게 안방에 있는 이게 그렇게 큰 창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 창틀의 하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이렇게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, 이게 제가 봤을 때 저희 아파트에 있는 800세대 모든 이 사이즈 혹은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의 창문에서는 똑같은 하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이 창문 업체나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 하자를 보수해 주는데 아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 창무 브랜드가 LX 하우시스입니다. 이 LX 하우시스 이 브랜드에서 저희 아파트를 지은 이편한 세상인데, DLENC에서 지은 아마 다른 아파트에도 동급의 설계가 된 이 창틀과 창짝이 들어갔을 거고, 그러면 거기까지 다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. 사실 엄청난 부담이고, 이거 사실 되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. 네.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집에 입주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, 뭐 대체적으로 다 만족스럽고, 뭐 DLNC 자체가 주택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지만, 이거 창호가 진짜 좀 심각합니다. 이게 아까 1번 창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여기 지금 이렇게 좀 불빛에 이렇게 보시면은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1번 창에까지 있는데, 결로수가 떨어진 흔적이거든요. 이게 처음 입주를 하면은 좀 결로가 생기긴 마련인데, 이렇게 1번 창까지 생기진 않습니다. 보통 이제 여기 3번 창, 4번 창, 외창에만 좀 결로가 생기고, 뭐 잘 생기진 않는데, 좀 저는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좀 안쪽 창문을 3번 창과 4번 창을 이렇게 좀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출퇴근을 하고 뭐 해도 결로가 좀 굉장히 많이 생기고, 그래서 좀 이걸 하자를 좀 꾸준히 계속 이 두 번의 겨울 동안 계속 접수를 했는데 뭐 아무런 조치도 좀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코킹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죠. 이런데 좀 찍힌 자국도 있고, 이런데 보면은 본 코킹 몸통이 있으면 요 옆에 얇게 한 줄이 더 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도 당연히 50이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,
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. 지금 찍고 있는 뭐 여기 마스터룸 외에도 굉장히 많고, 여기 지금 이 코킹 상태가 좀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요 동 담당들은 뭐 아무런 뭐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, 요 협력업체한테 이런 걸 지적을 안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. 이렇게 공사를 해도 월급을 받는다는 게. 보시면 이게 좀 오염돼 있는데 이게 뭐 먼지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결로수가 계속 흘러내려서 이게 좀, 여기 창틀에도 보시면 이게 까맣게 있는 게 결로수 때문에 생긴 곰팡이 자국들입니다. 이거를 좀 제가 영상을 찍고 청소를 하려고 좀 일부러 안 지웠는데, 이런 데 다 보이는 게 결로수가 계속 흘러내려서 생긴 곰팡이거든요. 근데 지금 코킹 상태가 전체적으로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, 여기도 보면 기본이 두 줄이죠.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두껍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여기도 좀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, 그런데 보면은 찍힌 상태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, 네,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코킹은 곰팡이가 좀 한번 닦아내긴 하겠지만, 이 코킹 하자를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돼서 어차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이 코킹을 이렇게 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쏘는 건 사실 처음 봅니다. 제가 뭐 현장에서 그렇게 오래 일한 건 아니지만, 그래도 현장을 그래도 뭐 적지 않게 했는데, 그리고 제가 관리했던 현장을 하나 하면은 보통 창호를 뭐 수천 개는 설치하는데, 창작을 하면 뭐 수만 개는 할 텐데, 현장 하나 할 때마다 이런 코킹은 잘 보이지도 않고, 이거는 뭐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를 하거든요. 이거 빨리 닦아내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쏘게 하든지. 네, 이런 거는 좀 이미 좀 한번 닦으면서 좀 다 번지고 좀 상태가 너무 안 좋게, 이게 한번 손을 보면서도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, 코킹 작업자가 좀 굉장히 좀 미숙하거나 아니면 좀 급해서 좀 너무 대충 한 게 아닌가. 이런 거 보면은, 이런 부위는 이건 여기를 칼로 그을 수도 없고, 칼로 그으면 또 유리에 기스도 생기고,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태인 것 같고, 또 이런데 뭐 두 줄로 된 거는 뭐 이런 건 좀 뭐 닦아내거나 긁어낼 수도 있겠죠. 뭐 근데 뭐 이런데 코너에 보면 이런 데도 아예 좀 코킹을 쭉 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쓱 닦아내는데, 그러면서 아예 좀 뭉개져 가지고 선도 없고 경계도 없고, 뭐 코킹 두께도 일정하지도 않고, 이런데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코킹 두께 차이가 확실히 있죠. 이런 코킹은 좀 너무 좀 대충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쓱 보면은 여기도 뭐가 좀 보이는데, 이게 우레탄 폼 자국이거든요. 아까 설명드렸지만 창호의 하부에는 시멘트 사춤을 하고, 뭐 이제 좌우랑 그 다음에 상부에는 우레탄 폼 사춤을 하는데, 우레탄 폼 사춤을 했던 그 폼이 여기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. 본드인지 폼인지, 폼 같은데, 이거 창호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뭐 단열재를 시공하다 그랬다,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, 제가 봤을 때 뭐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, 어쨌든 좀 이런 문제가 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창들 자체가 찍혀 있다. 여기 좀 초점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 끝 부분이, 모서리 부분이 깎여 있습니다. 이게 창호 접합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, 좀 이게 공장 검수도, 제가 PL 창호 공장 검수도 여러 번 다니고 뭐 좀 많이 봤지만, 그 접합 부위에 좀 이렇게 막 접힌 게 좀 너무 많이 티가 나고,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날개처럼, 잠자리 날개처럼 양쪽으로 총 4개가 이렇게 접혀 있고,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은 뭐 창호에 이게 뭐 긁힌 건지 아니면 뭐 모르겠는데, 지금 뭐 밖에 벌레가 많아서 찍지는 않을 건데, 뭐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, 바깥쪽 코킹 상태를 봐도 뭐
시공 상태가 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. 뭐 이런 데 보면 코킹 이런 데도 뭐 다 까져 있고 두께도 다르고 두 줄로 돼 있고, 네, 여기 위를 봐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. 여기 또 위에 뭐 근데 보면은 요 보호 필름지 같은 것도 이제 막 아직까지 붙어 있다 떨어지고, 이런 데 보면은 뭐 기스 자국도 있고, 네. 여기 보시면 코킹 상태, 네, 보이시죠? 두께가 딱 요 구간만 굉장히 두껍게 또 티가 나게 이렇게 돼 있고, 이런 부분도 너무 좀 성의 없이 하지 않았나 코킹을. 전체적으로 좀 시공 상태가 좀, 네, 여기 1번 창도 그렇고 이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네, 이쪽 안에도 코킹이 좀 이렇게 찍혀 있죠. 그리고 좀 저는 좀 제일 또 좀 이거 너무 좀 대충 했다라고 싶은 게, 여기 보시면은 이 1번 창과 2번 창이 만나는 이 구간에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고, 이게 이만큼 손톱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, 이게 단차가 있습니다. 이게 왜 이럴까? 저는 제가 공사를 하면서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. 이게 왜 이럴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, 이쪽 이제 문을 닫으면은 보이시나요? 한 1cm 정도? 좀 더 들어갑니다. 한 50mm, 한 5mm에서 10mm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가는데, 반대쪽도 동일합니다. 1번 창도. 그래서 이게 좀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. 이 창틀 사이즈가 있으면 창틀 사이즈에 맞춰서 이 창짝 사이즈를 발주를 내는데, 이 하드웨어 때문에 이렇게 좀 제대로 닫히지 않고 한 5mm에서 10mm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,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이게 좀 더 들어갈 수 있는데, 이게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이 하드웨어에 맞추지 않고 그냥 창짝을 발주를 내다 보니까, 이 양쪽에서 한 5mm에서 한 10mm 정도 하면은 이게 거의 뭐 한 1, 2cm 정도 되죠. 그러면은 이게 사실 좀 되게 보기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 좀 너무 좀 성의가 없다, 대충 했다, 이런 부분을 현장을 좀 너무 모르고 현장을 좀 품질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일단 아까 창틀이 좀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, 요거는 하자 접수를 했고, 코킹 불량도 하자 접수를 이미 해놓은 상태로 좀 기억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이런데 폼도 보이고, 그리고 뭐 이런 거 창틀이 제대로 안 겹쳐지고 이렇게 단차가 나는 것도, 이거는 입사전 기간에 요 시공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직원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품질 의식이 좀 그 정도인가,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, 뭐 이렇게 좀 그냥 생각하고 넘겼는데, 사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어이없고 있을 수 없는 하자입니다. 근데 이게 하자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직원들은 좀 그냥 하자 접수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 좀 덜 하자 이런 컴플레인을 하나라도 좀 덜 접수하려고 그냥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좀 전체적으로 품질이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저는 이건 또 뭐야? 이거는 보양지 같은데 창짝에, 이건 뭐 입주자가 뜯지도 못하게 지금 여기 보면은 LX 하우시스 요 프린팅 되어 있는 보양지인데, 보통 저는 1번 창하고 3번 창만 여니까 이쪽은 열지도 않아서 좀 처음 보는데, 영상 찍다 보니까 또 좀 입주자가 뜯을 수도 없는, 뭐 이렇게 안에 껴가지고 잘 빠지지도 않는 뭐 이런 보양지도 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런 건 또 이제 입주 청소 업체가 입주 청소가 아니라 준공 청소 업체가 이런 것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준공 청소 업체도 좀 놓친 것 같습니다.
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창문을 좀 다 연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은, 여기 이제 창틀에 이 레일이 있는데, 이 레일에서 이 창짝이 얼만큼 물려 있느냐, 이게 여기도 그렇고 이쪽 위에도 그렇고, 이게 좀, 이것도 좀 중요한 하자의 기준이 있습니다. 여기 얼만큼 물려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창틀에서 창짝이 그냥 쓱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시공하는 입장에서, 시공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창짝 물림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해주세요라고 발주 낼 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저는 다 관리를 해서 발주를 냈었고, 근데 제가 공사를 할 때처럼 꼼꼼하게 공사를 해준 것 같진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큽니다. 이런 데 보면 모헤어도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.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, 지금 뭐 여기도 좀 떠 보이는데 뭐 이렇게 들썩거리는 것도 좀 있고, 뭐 이런 데 보면은 본드인지 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창틀에 다 묻어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좀 애초에 묻으면 안 됐지만 이런 데도 좀 다 긁혀 있고, 애초에 묻으면 안 됐지만 혹시 좀 뭐 공사하다 묻었더라도 여기도 좀 뭐 본드 같은 게 다 묻어 있고, 혹시 여기도 폼이 묻어 있네요. 이런 부분들을 좀 청소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나. 애초에 묻으면 안 묻는 게 제일 좋지만 전체적으로 다 있네요.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좀 안 묻혔으면 좋겠지만 묻혔다면 이게 또 중공청소 업체에서 좀 잘 청소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 여기 또 보면은 여기 시리얼 번호인지 뭔지 뭐 1년 번호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 프린팅 된 것도 그대로 있고, 이런 부분도 뭐 본드나 이런 게 그냥 묻어 있네요. 아니면 시트지가 들뜬 건지 본드인지. 저도 사실 뭐 입사전 기간에 이렇게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고, 입주한 이후에도 집안 청소하고 뭐 짐 정리하고 또 일도 하고 하느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는데, 이제 하자 보증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6개월도 안 남았네요. 뭐 벌써 7월이니까. 그래서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도 다시 한번 싹 접수를 하고, 그리고 이렇게 좀 영상으로 남기면서 저도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하자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쾌적한 집에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 영상이 좀 찍다 보니까 뭐 안 보이던 게 계속 막 문제들이 보여갖고 좀 길어졌는데,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